마치 말린 누에고치처럼 생긴 동충하초는 생김새가 볼품은 없지만 중국에서는 산삼, 녹용과 함께 3대 한약재로 꼽히고 있다. 의학서에서 동충하초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300년 전 청나라 때 쓰여진 본초 종신이다. 동충하초는 달고 순하며 폐와 신장병, 허약체질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동충하초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0여 종. 하지만 중국인들은 오직 중국의 동충하초만이 진짜라고 믿는다. 동충하초는 곤충이나 곤충의 유충인 애벌레에 균이 침투해서 자란 버섯을 일컫는다. 곰팡이의 일종인 동충하초 균이 곤충이나 애벌레의 피부를 뚫고 몸속으로 침입한다. 침입한 균이 곤충을 영양분 삼아 점점 번식해 나가면 곤충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으면서 미라처럼 딱딱하게 변하게 된다. 이렇게 곤충을 숙주로 성장한 균은 봄을 거쳐 여름이 와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곤충의 몸속에서 버섯이 싹터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죽은 곤충과 버섯을 합쳐 동충하초라 한다. 그 중에서도 중국 동충하초는 티벳 고원에서만 서식하는 박쥐나방에 코디셉트 시네시스라는 균이 침투해서 만들어진다. 박쥐나방은 4년을 유충 상태로 땅속에서 지내는데 유충 상태일 때 침입한 균이 봄이 되면 다 자라서 유충을 뚫고 나와 땅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다. 땅속에 묻혀있는 동충하초의 몸통이 벌레 모양을 띠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 동충하초의 주요 산지는 티벳, 칭하이, 스촨 등으로 해발 3,000에서 5,000m의 고산지대에서 자란다. 그 중에서도 평균 고원이 4,500m에 이르는 티벳 고원은 최적의 서식지다. 중국 최초의 여황제, 측천무후의 건강 비결. 93세까지 장수한 덩샤오핑의 장수 비결. 세계를 휩쓴 중국 육상팀 마군단의 넘치는 힘의 비결. 동충하초에 얽힌 일화들은 이제 중국인들에게 전설이 됐을 정도다. 동충하초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만 수십 가지. 음양의 조화가 잘 되는 식품이어서 다른 한약재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청나라 때인 1765년에 쓰여진 중국을 대표하는 본초 의학서인 본초강목 습유. 여기에는 땀이 많고 추위를 견딜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 다시 말해 폐의 허증을 치료하는데 약효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적어도 300년 전부터 폐의 허증을 치료하는 데 쓰여온 것이다. 现在就是我刚才谈到的那些，它的就是通过现在的药理分析以后，它的作用大大的就是扩充了，不像过去就认为它是一个肺和肾的问题。现在我刚才讲了，它现在的这个药理，它主要就是以增加免疫为主，治疗好多就是心血管系统疾病啊，什么肝炎呐，我刚才说的这些。 칭하이성 식약품 관리국. 이곳에서는 칭하이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동충하초의 품질 관리를 맡고 있다. 진귀한 물건인 만큼 동충하초는 가짜와 모조품이 많다. 이곳에서는 중국 동충하초만의 약재 표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따라 진위 감별을 하고 있다. 진위 감별의 핵심은 분말 관찰을 통해 동충하초 특유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다. 这个显微主要是看它的那个虫草粉末的那个正体虫草粉末的特征，因为它现在虫草就是假冒伪劣的也特别多。那么通过这个粉末呢，我们可以看到它这个特征都是它独有的特征。 진위 감별을 위해 이곳에서는 중국 동충하초만의 생물적 특징을 확인하고 있다.
충치의 내부에 존재하는 균사체, 표면에 나 있는 털의 모양 등이 진짜를 가려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외형적인 특성보다 중요한 기준은 동충하초가 얼마나 많은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냐는 것. 유효 성분이 함량 미달인 경우는 약용으로 쓸 수 없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동충하초에는 아미노산, 아르고스테롤, 디마니톨과 같은 유효 활성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물질은 아데노신이다. 如果腺苷的含量也达到药典规定的量范围之内，我们认为这个虫草是符合规定的，可以作为药用。 그렇다면 동충하초의 아데노신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 한국 동충하초 연구의 중심지인 강원대학교. 생화학자인 김태웅 교수. 그는 15년 전부터 동충하초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코르세핀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효과 있고 관심 있는 것은 1990년도 거의 80년도 말 내지 1990년도 초에 와서 지금 연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코르세핀의 항암 효과를 이제 그 논문으로서 지금 거의 결과를 얻고 있는데 이러한 코르세핀은 단 두 가지 동충하초에만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시네시스, 한국에는 번데기 동충하초. 연구팀은 한국의 번데기 동충하초에서 코디세핀을 추출하여 항암 효과를 실험했다. 코디세핀은 아데노신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자 구조가 유사하다. 연구팀은 번데기 동충하초에서 순수 코디세핀만을 추출해야 했다. 그런 다음 배양한 인체 유방암 세포주에 순수 코디세핀 추출물을 넣고 그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유방암 세포주에 순수 코디세핀 추출물을 넣자 12시간 후 유방암 세포가 죽기 시작한 것. 코디세핀이 암세포의 분열을 유도하는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코르세핀이 실제로 동충하초의 0.1% 내지 0.5%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이 0.1 대 0.5라는 굉장히 많은 성질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 연구자들이 이 동충하초에서 항암 성질을 찾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면 상당히 많은 좋은 항암제를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동충하초의 면역 기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면역학 전문가인 조재열 교수. 그는 동충하초에서 발견된 새로운 분리물질이 인체 면역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고 있다.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면역세포의 억제, 염증 물질, 염증 분비를 얼마큼 억제하는지를 저희가 측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동충하초 추출물을 실험에 적합한 형태인 용액으로 만들어서 인체 면역세포에 추출물을 넣고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면역세포는 인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가 들어오면 방어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될수록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된다. 실험 결과 자가 면역질환을 유발하는 인자인 인터페론 감마의 수치가 낮아졌다. 동충하초 추출물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충하초 추출물이 굉장히 강력하게 억제를 했고요. 그래서 인터페론 감마 맥에 의한 면역 반응을, 염증 반응을 억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터페론 감마는 자가 면역 질환, 특히 그 만성 염증 질환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저희가 얻은 것이죠. 겨울에는 곤충이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나는 신비의 생명체. 중국인들에게 동충하초는 단순한 약초를 넘어 신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동충하초를 경험해온 중국인들. 그들에게 동충하초는 불로장생을 약속하는 명약이다. 과학의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동충하초. 그들에게 동충하초는 언제나 신비한 약초로 남을 것이다.